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자, 82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갖다가 바로 이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827 부동산 대책 관련돼서 여러 전문가들이 야, 시장에 영향 미치기 힘들 거다. 지금의 상승 기조를 꺾기 쉽지 않다라고 대부분 진단하고 있어요. 저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보도자료 보시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 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기조 강화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서브네임이 수도권 3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 개발.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버리셔도 됩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지금 공공택지 추가 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이 공공택지 개발 기간이 지정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토지 보상하고 그리고 이거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데만 그래서 시공사한테 토지를 분양하는 데까지만 짧으면 3년, 짧아야 3년이에요. 보통 5년, 길면 7년 이상도 가요. 토지 보상이 특히나 진보 정부에서는요, 토지 보상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통해서 이 토지를 갖다가 정부에서 수용을 해버리는 절차를 밟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좀 그 과정에서 토지 보상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요. 좀 약간 진보적인 정부는 민원에 좀 취약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분양가가 너무 높아질 것 같으면 협상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 협상 기간 길어지는 것도 사실상 뭐 협상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지구 지정이 해지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지 개발하는데 평균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또 건설사가 분양하고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또 3년 잡아버리면 8년, 6년에서 8년 후의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뭐 3, 4년 내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3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 개발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도 돼요. 지워버리시고 한 2, 3년 후에 어떻게 됐지 하고 한번 신문 들춰보시면 그때쯤에서나 얘기 나올 겁니다. 뭐 분양 시작한다, 뭐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택지 주택 공급 확대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정부가 설레발이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서울 동작구, 종로구 등 4곳 투기지역 지정, 그리고 광명, 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조정대상 지역 지정,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제외 조정대상 지역 해제.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갖다가 사실은 지난 방송에서 미리 다 말씀드렸죠. 양도세 강화가 결코 주택시장을 갖다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을 갖다가 좀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갖다가 강화하면은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세금, 양도세만큼 더 호가를 높여서 매도하게 되고요. 호가가 올라가는데 사실상 초기에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거래가 없어요. 시장이 침체돼요. 그러다가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나서 다주택자들의 호가가 높아진 매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매수인들이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한두 건씩 계약이 되면은 이 높아진 호가에 거래된 것들이 신문 언론지상에 매스컴에
화제가 됩니다. 화제가 되면서 이게 또 이슈화가 되고요. 이 이슈화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주변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폭등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난 방송의 내용인데 제가 좀 압축시켜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했던 얘기 또 하기가 좀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기 지역 지정이 됐다.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됐다. 라고 하신다면은 뭐 이거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나 투자자에게는 뭐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에겐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또 하나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정리를 갖다가 작년 8월 2일에 파리부동산 대책을 쭉 정리해 놓은 표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양도세 강화 이 부분 말씀드렸죠. 조정 대상 지역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가 되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되고 그리고 기본세율은 6에서 40%까지 뭐 양도 차액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 분양권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되어 있죠. 지금 양도세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권 가격도 훨씬 더 높아졌죠.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자, 세금이 늘어나면은 세금만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뭔가를 물가를 잡는다는 거는 사실은 좀 정부에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수를 갖다가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좀 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또 서민들에게 또 부메랑으로 돌아가죠. 나중에 내가 집 살 때 집가격, 주택가격은 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데 서민들은 항상 좀 언제부턴가 부자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감정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상위층 그렇게 상류층 그렇게 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서로 너무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대출 규제 부분을 갖다 짚어보면요. 여기서 너무 또 재밌는 혹시 여러분 빠숑이라고 아시죠? 빠숑. 아, 파워블로거죠.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갖다 운영하시는 파워블로거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파워블로거입니다. 다만 저하고는 좀 다른 성향이긴 한데 그분은 입지만 중요시 하시고 저는 입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성향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입지 들어가도 잘못 타이밍 잡으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안 좋은 입지라도 타이밍만 잘못 잡으면은 뭐 강남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버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률은 강남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강남이 워낙에 한 번에 오를 때 뭐 3억, 4억 뭐 그렇게 올라서 그렇지 투입 원가 대비로 따지면은 뭐 사실 강남 수익률은 광교나 동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년 전 수익률 대비해서 비교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남 불패, 입지 불패?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세권에 투자한 것보다 비역세권에 투자할 때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 투자 원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다른 견해이긴 한데, 빠숑님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언변의 마술사. 빠숑님이 이 파리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이곳은 정부가 투자를 갖다가 보장해 준 지역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투자 안전지대다.
아닌가? 투자를 보증해준 지역이라고 그랬나? 정확하게 뭐라고 그 문구나 하여튼 정부가 투자를 보증해준 지역 아마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놀라운 비유법입니다. 맞아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출 규제에서 지금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LTV DTI를 갖다가 1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각각 40%로 적용돼 있어요. 뭐 10억짜리 주택 한다고 하면은 4억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뭐 그리고 뭐 DTI도 소득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주택을 추가 매수하게 될 때, 나는 기존 주택이 있고 한 주택을 추가 매수하게 될 때는 LTV 30%, DTI 30%로 각각 줄어듭니다. 자, 근데 왜 이게 투자를 갖다가 정부가 보증해 준다는 표현이죠? 사실 투자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부자,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부자. 자, 그런데 항상 시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은요,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투자자가 아니라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투자자예요. 뭐 갑자기 금리가 상승한다, 혹은 갑자기 해당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하락한다, 아니면 정부의 뭐 강한 규제책이 나왔다, 뭐 그럴 때 항상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투자자들이거든요. 무리한 투자를 한 투자자들. 그래서 돈 있는 투자자들은 돈 없는 투자자들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당히 싫어하죠. 왜? 이 돈 없는 투자자들이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집값을 떨어뜨리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LTV DTI를 강화해 주면은 이 돈 없는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침체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뭐 금리가 인상돼서 돈 없는 투자자들이 힘들고 금리 내기 힘들고 그래야 집을 파는데, 그리고 또 전세가가 상승해서 정세가가 하락해서 이 사람이 돈을 갖다 돌려줘야 되는데 세입자 나갈 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게라도 팔아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없는 투자자들이 있어야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정부에서 아주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침체기가 오더라도 오히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하락하기가 힘든 거예요. 참 역설적인 일이죠. 오히려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LTV 60%, 추가 매수 시 LTV 60%, DTI 50%. 자, 이쪽은 그러니까 돈 없는 놈들은 기타 지역에 가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데서 너희들은 놀지 말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놀지 말고 없는 데서 놀아.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면요. 나중에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락하게 될 것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라 기타 지역인 셈이죠.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걸 갖다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정부가 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몰라요. 간과해요. 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만 상승해? 희한하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이쪽 지역이 더 상승하네?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러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은 축하합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여러분 이제 안전지대로 오셨군요 하면서 축하를 받는 거예요. 자, 조정대상 지역 좀 더 분발하란 얘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집값을 못 올려? 더 올려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돼야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 시장 보호해줄게. 자, 빠숑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참 그분 언어의 마술사예요. 어쨌든 제가 빠숑님을 갖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빠숑님하고 저 사이도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좀 애매해요. 지금 이걸 갖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차트는 무엇이냐?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갖다가 작년 8월 파리 대책이 있었던 8월 대비해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을 갖다 표기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이 짙은 회색 막대가 투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 막대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지역들. 그리고 옅은 회색 막대가 투기 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기 지역에 있는 곳들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죠. 그만큼 건전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시장은 상당히 건전한 투자자니까 건전한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계속 투기 지역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돈 없는 투자자들, 집값을 하락시킬 사람들이 없거든요. 부자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설적이게도 투기 지역이 더 오르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투기 과열지구, 회색 막대들. 서울은 모두 다 투기 과열지구 아니면 투기 지역이죠. 자, 서울은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짙은 회색 막대가 투기 지역이고요. 자, 옅은 회색 막대들 보면은 상승률이 투기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더 낮습니다. 투기 지역이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은 동작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이번에 신규 투기 지역 지정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높은 상승을 갖다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물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좀 정보가 빠른 부자들이 먼저 좀 시장을 갖다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항상 1분위 시장, 지금 이 짙은 분이 1분이 아니면 2분위 시장일 거예요. 그리고 옅은 회색 막대가 3분위, 4분위 시장일 텐데 3분위, 4분위 시장도 좀 지금 현재 1분위, 2분위만 상승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상승 못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결국 언젠가는 가격 격차를 좁혀가게 됩니다. 그 시기가 먼저 1, 2분위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3, 4분위가 따라갈 뿐이죠. 따라서 지금 뭐 3, 4분위 투자하면은 안 좋으냐?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 수익률은 3, 4분위가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취등록세를 납부한다거나 종부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양도세를 납부한다. 그 과정을 세수를 다 빼고 나가서 순수 수익률 또한 덩어리 큰 투자를 할 때는 은행 대출을 받아도 되지만 덩어리 없는 투자를 할 때는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3, 4분위 시장도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1, 2분위 시장 못지 않은 지역들 많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나중에 뭐 너무 과도하게 폭등했을 때 그 조정폭은 분명히 1, 2분위보다는 3, 4분위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왜? 시장의 건전성? 뭐 그래도 뭐 투기 과열지구니까 어차피 투기 과열지구도 지금 LTV, DTI 뭐 투기 지역이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뭐 그건 상관없겠네요.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서울과 같은 경우는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디나 좀 투자 가치가 지금 현재로서 더 오를 지역들은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찾아가는 과정은 제가 지속적으로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투기 지역 보셨고요. 투기 과열 지구만 봐도 자, 보시면 전국 상승률은 지금 1년 동안 101.4%에 불과한데 투기 과열 지구의 상승률은 1년간 작년 파리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투기 과열 지구들이 다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죠. 자, 투기 과열지구 씁쓸합니다. 좀 씁쓸한데요. 이 상승률이란 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정책적인 요소들보다는 수급, 그러니까 공급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좀 덜할 수 있고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은 더 높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이나 분당구 입주 물량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들이 더 높게 상승한 거고요. 뭐 이 부분은 또 뭐 내년 되면은 또 다른 양상을 보여나갈 수도 있어요. 항상 상승하는 곳만 상승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요. 그건 주택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존 방송들을 보면은 주택시장이 결코 한 곳만 계속 오른 적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균형을 맞췄다가 벌어졌다가 맞췄다가 벌어졌다가 그게 부동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곳만 된다? 입지 좋은 곳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입지 안 좋은 곳에서도 입지 좋은 곳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자, 일단 투기과열지구까지 보셨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새로 지정된 데 하남, 광명 뭐 축하드립니다. 아, 참, 제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어떻게 해요?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쓸요. 자, 그러면 일단 투기 과열지구 보셨고, 조정 대상 지역 보시게 되면은, 영통구는 101.8% 상승했고, 작년 8월 말 대비해서 현재 1년간, 동안구는 103.9%, 구리는 103%, 이렇게 상승해서 지금 이곳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영통구는 실제 지금 영통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게 아니고 광교만 묶였는데 사실상 지금 이건 KB 부동산 지수 자료를 가져오다 보니까 광교만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영통구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영통구에서 광교 지역만 지금 잡혔는데 광교 지역은 실제 이것보다 상승률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다만 KB 부동산 가격 지수에서 광교만 별도로 그 자료를 갖다 공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여기선 좀 차트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표현에. 밑에 화성시도 마찬가지예요. 화성 신도시에서 동탄 신도시만 지금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것이지 화성시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탄만 빼놓고 보면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부산, 기장군, 남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여기 다 부산이죠. 근데 여기는 왜 이런가요? 자, 물론 지금 이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규제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갖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시장 경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울산, 그리고 남쪽으로 창원, 김해, 거제, 그쪽과 다 경제가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현재 조선업이라든지 뭐 철강, 제조업 분야들이 산업이 죽게 되면은 부산이 같이 죽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단순하게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몰아가시면은 오류에 봉착합니다. 더군다나 입주 물량도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몰려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이 된 건데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규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볼 때 여러 가지를 갖다 같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딱 하나 차트만 가지고 야 우리 규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라고 그거는 분명히 오류죠. 자, 어쨌든 부산 지역을 빼고 나면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아이고 남양주시 왜 이러나요? 고양시 아니 좀 남양주시 고양시 이런 데는 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줘도 될 듯 싶은데 안 풀어주네요. 자, 그리고 중원구, 수정구 보시면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상승했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묶였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상승률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코 막을 수 없고요. 지금 이게 또 안타까운 점이 지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차트를 갖다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8월 말에 폭등폭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7월 말 기준이어가지고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상승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또 뭘 개 뼈다귀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또 뭐라고 악플 날라올 게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또뭔 괜찮아요. 악플도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제가 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속상하시다면 풀어야죠. 악플도 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상승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1, 2, 3월달 그나마 상승기를 나타내다가 4, 5, 6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제 지표들이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2, 4분기 때 소득주도 성장의 중간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현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죠. 사실상 1, 2, 3분기는 좋았는데 1, 2, 3월 달은 좋았는데 4, 5, 6 안 좋아진 이유.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부동산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1, 2, 3월 달은 부동산 호황기였어요.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4, 5, 6 어땠나요? 거래량 폭망하고 가격도 일부 주춤하고 사람들이 돈 쓰기가 두렵죠. 그러니까 4, 5, 6은 경제지표가 폭망을 한 거고요. 정부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자, 7, 8, 9. 자,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부동산 시장 좀 살리려고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전 강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강하게 매수하세요 하고 질렀던 거죠. 지난 방송에서도. 왜? 정부에서 이 정책 효과가 나오려면은 지금 8월 달부터 거래량 폭증으로 나타날 텐데 8, 9, 최소 2개월은 방치를 할 거거든요. 길게 되면 10월? 제 생각에는 8월 달, 9월 달까지는 추가 부동산 규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얘네들이 이제 내수 살릴 만큼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됐어 라고 싶으면은 그때쯤 규제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 폭등이 너무 가파르게 계속 지속되면은 한 9월 달쯤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9월 달엔 추가 규제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10월 달, 11월 달쯤에 다시 한번 시장에다가 강하게 압박을 넣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은 참 제가 음모론을 갖다 싫어하는데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네요. 참 제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음모론을 갖다 떠들고 있고 도봉 박홍기나 아포유 이종원이나 똑같이 가고 있네요. 이런 음모론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고요. 어쨌건 지금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아직은 부동산을 잡을 강력한 의지가 없다. 왜?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의 폭등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27 부동산 대책도 상당히 약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현재 지금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 무섭습니다. 사실은 일단 지금 너무 높게 폭등해버리면은 사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 여력을 갖다 많이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침체기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침체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그러니까 다음의 규제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좀 방송을 하는 내내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시장이요. 현 정부가 지금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갖다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갖다 그냥 방치시켜도 되는 것인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저한테 이거 관련돼서 그럼 정부가 주택시장을 어떻게 잡냐? 라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은 그냥 파리 대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바로 한번 어, 흥분한 시장이 바로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 흥분한 시장을 가라앉히지는 못해도 그 차기에 2차 폭등기, 3차 폭등기는 막을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시장 매우 불안하고요. 저한테 뭐 문의를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별도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지금 매수할까요? 지금 매도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포유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